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 영웅의 결단 속에 숨겨진 인간, 내면의 풍경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예기치 못한 비바람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프고 시린 바람은 아마도 믿었던 사람에게서 불어오는 배신의 바람일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신뢰했던 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렸을 때, 혹은 나의 위태로움을 틈타 다른 곳으로 마음을 옮긴 흔적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분노하며 그 잘못을 낱낱이 파헤쳐 단죄해야 할까요? 아니면 배신감에 젖어 스스로를 괴롭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삼국지의 수많은 영웅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거대한 포용력을 보여주었던 인물, 조조의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조조가 생애 가장 큰 위기였던 관도대전의 승리 직후 자신을 배신하려 했던 부하들의 대통, 서신을 단 한 장도 잊지 않고 불대기 속으로 던져버린 그 불꽃의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한 인간을 꿈꾸고 타인에게도 티없는 충성과 변치 않는 마음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 나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갈대와 같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당장 내일의 생사가 불투명해질 살아남고 싶다는 본능은 때로 도덕과 의리보다 앞서기 마련입니다. 조조는 바로 그 인간의 지독한 나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서신을 불태운 행위는 단순히 적을 이긴 자의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시 곁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도의 통찰이자 인문학적인 자비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의 실타래를 얽고 설키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상처의 흔적을 들춰내며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하는 본능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조조의 서신 소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때로는 보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이 보는 것이며 묻지 않는 것이 가장 준엄하게 묻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기보다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다시금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격조이며 성숙한 인간이 지녀야 할 마음의 그릇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조조가 피어올린 그 뜨거운 불꽃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옹졸한 잣대들을 하나씩 태워보려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리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대지가 되는 것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의 속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도라는 거대한 전장 위에서 타올랐던 그 불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삶의 등불이 되어주는지, 그 치열하고도 숭고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은 종종 가장 어두운 밤에 찾아오곤 합니다. 삼국지의 역사에서 조조라는 인물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가장 치열하고도 위태로웠던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관도대전일 것입니다. 서기 200년, 당시 중원의 패권을 쥐고 있던 이는 조조가 아니라 하북의 맹주 원소였습니다. 원소는 수십만의 대군과 끝이 보이지 않는 군량미, 그리고 화려한 문벌을 등에 업고 조조를 압박해왔습니다. 반면 조조의 군세는 원소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내려다본 원소의 군영은 마치 끝없는 바다와 같았고 조조의 병사들은 그 기세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조조의 군량미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림에 지쳐갔고 장수들 사이에서는 조조가 이번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패배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극한의 위기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내가 가진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변의 시선조차 싸늘하게 식어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칠 곳을 찾게 됩니다. 조조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조조 밑에서 충성을 다짐했던 이들이었지만 당장 내일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공포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원소의 진영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하신 후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비겁하고도 절박한 생존의 외침들이 어둠을 틈타 원소의 막사로 전달되었습니다. 조조는 이 모든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소 습격입니다. 원소의 군량미가 쌓여있는 오소를 기습하여 적의 보급로를 끊겠다는 무모하고도 정교한 작전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조조의 목숨은 물론 그를 따르던 모든 이의 운명이 그곳에서 끝날 판국이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밤, 조조는 직접 갑옷을 입고 소수의 정예병을 이끌고 적진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불길이 오소의 곡식 창고를 집어 삼키기 시작했을 때 그 불꽃은 단순히 쌀 가마니를 태우는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조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이자 패배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식량이 타버린 원소의 대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의 열세를 지략과 담력으로 뒤집은 이 극적인 승리는 역사가 기록한 위대한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에게 진짜 시험되는 전쟁터가 아닌 승리 직후의 막사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질 원소의 막사에서 쏟아져 나온 전리품들 사이에는 보물과 무기뿐만 아니라 조조를 당혹스럽게 할 치명적인 물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 중 조조의 부하들이 원소에게 보냈던 수많은 내통 서신들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이 서늘한 배신의 증거들 앞에서 조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밤잠을 설쳐가며 군대를 지휘하고 목숨을 걸고 오소의 불꽃 속으로 뛰어들었던 리더에게 믿었던 이들의 변심은 칼날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조조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서신들을 열어 배신자들을 가려내어 처단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관도의 들판에 타올랐던 오소의 불꽃은 꺼졌지만 이제 조조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미의 불꽃이 피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음이 잦아들고 승리의 노획물들이 조조의 막사 앞으로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금은보화와 화려한 비단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조조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초라하게 묶인 한 꾸러미의 서신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원소의 비서실에서 발견된 조조의 수하 장수들과 신료들이 원소에게 몰래 보냈던 밀서들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조는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준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의 호의가 기만으로 되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배신감은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조조 역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관도라는 벼랑 끝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말에 가죽을 씹으며 버티던 그 처절한 순간에 등 뒤에서 칼을 갈며 적군에게 줄을 대고 있었던 부하들의 이름을 확인하는 일은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었을까요? 조조의 참모들은 흥분했습니다. 이 서신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내통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의 목을 베어 분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한 권리이자 논리적인 수순이었습니다. 배신자를 처단하지 않으면 조직의 기강은 무너지고 미래의 또 다른 배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 산더미 같은 서신꾸러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조조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단순히 배신자들의 명단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원초적인 공포와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조조는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저들의 입장이었다면 나조차 내일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군주를 끝까지 믿고 죽음을 기다렸을까? 원소의 대군이 성벽을 에워싸고 화살이 빗발칠 때 살고 싶다는 본능에 사로잡혀 구명줄을 찾으려 했던 그들의 손길이 과연 용서받지 못할 악마의 짓이었을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믿었던 동료가 나의 흉을 보았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평생을 약속했던 동반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끝까지 파헤쳐 상대의 잘못을 확정짓고 싶어 합니다. 증거를 들이미며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고 사과를 받아내야만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낸 사과와 굴복이 과연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던가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서로의 추한 모습은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되어 관계를 더욱 서먹하게 만들 뿐입니다. 조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신을 열어보는 순간 그는 수많은 유능한 인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역시 언제 자신도 숙청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공포로 다스리는 조직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또 다른 배신의 씨앗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조조의 막사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신 꾸러미를 쥔 조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서신 안에는 조조가 아끼던 장수의 이름도 매일같이 충성을 맹세하던 문관의 필체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추악한 민낯이 가득 담긴 그 종이 뭉치들은 이제 조조라는 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일 마지막 시험지가 되었습니다. 분노라는 본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해라는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조조의 선택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우리 삶의 깊은 통찰로 이어지려 합니다. 막사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주변을 둘러싼 장수들은 숨을 죽인 채 조조의 입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손을 떨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배신자들을 향한 분노로 칼자루를 꽉 쥐었을 것입니다. 조조의 시선은 한참 동안 그 빛바랜 서신 꾸러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처단이나 문책이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곁에 있는 병사에게 명했습니다. 마당에 커다란 불을 피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서신을 단 한 장도 읽지 않은 채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종이들이 불길에 휩싸여 검은 재로 변해 허공으로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조는 훗날까지 회자될 위대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시 원소의 세력이 워낙 강하여 나조차도 내 몸을 보존할 수 있을지 두려웠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느냐. 이 말 한마디는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서신을 보냈던 배신자들에게는 지옥 끝에서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을, 그리고 조조를 따르던 이들에게는 리더의 거대한 그릇을 확인하는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조조는 단순히 죄를 사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긍정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원하는 인간의 당연한 생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조조의 이 행위는 타자를 이해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공감입니다. 나조차 두려웠다는 조조의 고백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상대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고도의 지혜였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할 때 내가 우월한 위치에서 베푸는 시혜적인 용서는 자칫 상대에게 또 다른 굴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나도 너와 다르지 않은 나약한 인간이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상대를 자신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의 실수를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듭니까?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로 무장하여 상대를 비난합니다. 너는 그때 왜 그랬느냐?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추궁합니다.
하지만 그런 추궁 끝에 남는 것은 부서진 관계와 서로의 마음속에 남은 깊은 앙금뿐입니다. 조조가 만약 서신을 읽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평생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았을 것이고, 이름이 적혔던 장수들은 언젠가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결국 조조를 떠나거나 다시 배신했을 것입니다. 불태워진 서신들은 단순히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 사이의 의심과 증오, 그리고 과거의 망령이었습니다. 조조는 그것을 태움으로써 과거를 지우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죄를 묻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스스로 충성을 맹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력으로 뺏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서신들이 쌓여갑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했던 말들, 나를 등졌던 행동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미움의 기록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기록들을 마음의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때때로 꺼내보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조조의 불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주는 것에 있으며, 진정한 지혜는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날 관도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그 작은 불꽃은 인간의 나약함을 태워 신뢰의 밑거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재가 되어 사라진 것은 배신의 증거였지만, 그 자리에서 새로 피어난 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조조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흔히 칼로 얻은 복종은 몸을 굽히게 만들지만, 덕으로 얻은 복종은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조조가 서신을 불태운 후 막사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신에 이름을 올렸던 이들은 아마도 온몸의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조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눈을 맞추며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이 침묵은 100마디의 꾸짖음보다 더 강렬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간 심리의 오묘한 점은 자신의 명백한 잘못을 상대가 너그럽게 덮어주었을 때 그 고마움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 부채의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음을 나도 알고 하늘도 아는데 나의 주군이 그것을 보지도 않고 태워버렸을 때 신하의 마음속에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은혜를 갚겠다는 지독한 충성심이 싹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조가 의도한 고도의 인간 경영이었습니다. 만약 조조가 배신자들을 한 명씩 불러 꾸짖고 용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용서받은 이들은 조조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겠지만, 뒤로 돌아서면 자신이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고 조조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멀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읽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치부를 아예 보지 못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주군이 나의 배신을 모른다고 믿고 싶어하고, 조조는 모르는 척 해줌으로써 그들에게 깨끗한 새 도화지를 건네준 셈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무서운 형벌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조조는 침묵을 통해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공포가 아니라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서신을 태운 그날 이후 조조의 장수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용맹하게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들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조조의 그릇에 보답하기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유혹에 강하게 사로잡힙니다. 내가 너의 잘못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내비침으로써 상대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옹졸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관계는 상대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약점을 모른 척 덮어주는 데서 완성됩니다. 조조의 이 일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인간관계의 도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상대를 굴복시켜 내 밑에 둘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감동시켜 내 곁에 둘 것인가?
조조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서신을 태움으로써 당장의 화풀이보다 미래의 동반자를 얻었습니다. 반제는 잠시의 질서를 가져오지만 용서는 영원한 동지를 만듭니다. 제가 되어 날아간 서신들은 배신의 흔적이었지만 그 불꽃이 꺼진 자리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신뢰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잘못을 묻지 않은 침묵이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졌는지 우리는 조조의 그 뜨거웠던 밤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넓은 품에 있음을 말입니다. 조조가 불태운 것은 단순한 종이뭉치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독소였던 의심과 증오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 막사에는 어떤 서신들이 쌓여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받은 서운함, 나를 실망시켰던 친구의 행동, 혹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원망의 기록들을 마음의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곤 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기록의 시대입니다. 누군가와 나눈 대화, SNS에 남겨진 흔적들, 그리고 머릿속에 각인된 과거의 상처들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서신들을 꺼내보며 혼자만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며 과거의 배신을 현재로 불러와 스스로의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하지만 조조의 지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서신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당신의 삶에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 하고 말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승부처를 지날 때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은 적의 강력함보다 내 안의 옹졸함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것을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무기로 간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면 혹은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조조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서신 소각장입니다. 우리가 태워야 할 첫 번째 서신은 타인에 대한 완벽주의라는 환상입니다. 나도 흔들리고 나도 때로는 비겁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타인의 흔들림 또한 인간적인 풍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조차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타인에게 철석 같은 신임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조조가 나조차 두려웠다고 고백하며 서신을 불태웠듯 우리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는 한마디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태워야 할 것은 과거의 상처를 훈장처럼 여기는 피해의식입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평생 그 상처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조조는 승리한 뒤에 배신을 덮었습니다. 이는 내가 강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을 때 타인의 사소한 변심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지는 한 조각 종이에 불과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혹은 잊으려 해도 자꾸만 떠오르는 서운한 기억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기억의 서신들을 한데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조조가 그랬던 것처럼 단 한 장도 읽지 않은 채 마음의 불꽃 속에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훨씬 더 자유롭고 웅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묻지 않는 것은 그가 무서워서도 내가 바보 같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이라는 거대한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큰 가치인 사람과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 있는 전략입니다. 과거를 불태운 자리에서만 새로운 미래의 싹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조의 불꽃을 통해 진정한 리더는 칼이 아니라 용서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엄연한 진리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도대전의 치열한 전장과 그보다 더 뜨거웠던 조조의 막사안을 함께 거닐어 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 한 영웅이 피어올렸던 그 서신, 소각의 불꽃은 시간의 강을 건너 오늘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배신과 허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인생은 어쩌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태우고 그 재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조조가 만약 그 서신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면 그는 승리자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제왕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원망을 태움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었고 그 마음들이 모여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인연의 숲에서 때로는 향기를 맡기도 하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상처를 준 가시를 원망하며 숲 전체를 부정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조의 불꽃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상처 입은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상처의 기억을 태워 더 넓은 숲을 품는 나무가 되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꺾는 힘이 아니라 남을 품어주는 넓이에서 나옵니다. 타인의 나약함을 비웃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를 이해해 줄 때 우리의 내면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배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증오라는 독이 퍼지지 않게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고결한 자기방어이자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던 옹졸한 서신들을 모두 꺼내어 보십시오. 나를 서운하게 했던 가족, 등 돌렸던 친구,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세상의 모든 모진 순간의 기록들을 조용히 불꽃 속에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을 바라보며 나조차 힘들었으니 너희들은 오죽했겠느냐는 조조의 그 넉넉한 마음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십시오. 불길이 잦아들고 연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맑은 바람과 평온한 고요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나의 품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밤 혹은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되어 사라진 원망 위로 이제는 신뢰와 평안의 새순이 돋아나길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조조의 불꽃처럼 따뜻하고 거대한 포용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